안녕하십니까. 좋은 미래 만들기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12월 23일 월요일부터 29일 일요일까지 각 신문사의 가장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찾아와 빠르게 정리해주는 영상입니다. 월요일 JTBC 정재우 기자. 그냥 죽으라는 거였다. 시민들 분노케 한 남태령의 밤. 올해 가장 추웠던 날, 남태령에서는 시민들과 경찰들이 대치했습니다. 시민들은 저체온증을 걱정하며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고 시민들이 몸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21일부터 경찰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막아섰습니다. 서울의 경계인 남태령에서 농민들, 시위에 합류한 시민들, 그리고 경찰의 밤샘 대치가 벌어졌는데 너무 추운 날씨 때문에 밤사이 사람이 쓰러진 겁니다. 밤사이 시민들이 돈을 모아 배차한 난방버스가 도착하자 거리에서 환호가 터집니다. 28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농민들의 트랙터 13대는 결국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했고 집회 이후 다시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TV조선 이태희 기자. 윤상현 트랙터 시위로 국민 안전 위험 난동 세력엔 몽둥이가 답.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상경 시위와 관련해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경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시도가 고개 들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곽동건 기자. MBC 뉴스. 윤 변호 맡아줄 후배가 없네. 박근혜도 변호인은 구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심각한 변호인 구인난을 겪는 등 사면초가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조 쪽 동향을 들어보니 피소추인 측이 변호인단 섭외가 너무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자료를 보고 법적 대응을 하려면 실무를 맡아줄 젊은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아무도 맡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화요일 첫 번째 SBS.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다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에도 다시 한번 안보 책임자들을 관저로 불러 계엄을 강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그날 자리를 옮겨 계엄에 대해 따로 이야기했는데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YTN. 이윤아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위너 송민호가 지난 23일 병역 의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됐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 온 송민호는 전날 근무를 마쳤다. 그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내 근무 마지막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대체 복무 중인 송민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G는 병무청 조사를 주시하며 그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동아일보. 김지연 김소영 기자. 김건희 계엄날 성형외과 3시간 방문, 업계선 프로포폴 등 약물 투여 의심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 서울 서초구의 성형외과를 찾아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9시 30분까지 머물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 전 이 같은 목격자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알면 안 된다며 여유있게 있어도 되는데 계엄 1시간 전 황급히 관저로 이동한 이유가 있었을 것? 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수요일 첫 번째. 한겨레.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나에게 우리 아들이 참 뭐 모르고 자라서 좀 고집이 세고 또 자기 주장에 너무 집착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있으면 꼭 좀 충고를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가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게 내 가슴에 꼭 남아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24일 공개된 JTBC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일화를 전했다. 수요일 두 번째. 조선비즈. 이미호 기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나 국민의힘과 합당은 절대 없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수요일 세 번째, 국민일보, 정연수 구자창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이 윤석열을 낳고 윤석열이 이재명을 강력한 대권 후보로 만드는 이 비정상적인 고리를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고 단언했다. 상대 진영에 대한 보복의 정치를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시급하며 그것은 현재의 기형적 정치 구조 개편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목요일 첫 번째,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푸바오 덜덜 떨 땐 이상 없다더니 중국 판다원 폐쇄 논란. 중국으로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살고 있는 중국 쓰촨성 청두의 워룽중화 자이언트 판다원 선수핑 기지가 연말까지 폐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선수핑 기지 측은 지난 4일 웨이보 중국판 X를 통해 푸바오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면서 면밀하게 관찰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목요일 두 번째,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국회 반국가 세력 탓하며 윤허무한 김용현. 계엄은 적법 야해 탄핵 시도가 내란.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6일 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경종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계엄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목요일 세 번째, SBS, 백운 기자. 세월호 변호사 배이철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참여하겠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을 지키며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세월호 변호사로 불린 배이철 변호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요일 첫 번째, YTN. 실망스럽다 오징어 게임이 혹평 날린 외신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26일 현지 시간 오징어 게임 시즌이 공개 직후 몇 시간 만에 리뷰 기사를 송고한 가운데 기사 내용은 대체로 이번 속편이 시즌 1에서 보여준 참신함과 날카로운 주제의식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 NYT는 이날 오징어 게임이 빨간불을 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넷플릭스 히트작의 두 번째 시즌은 더 스타일리시한 살육을 보여주지만 이야기는 정체돼 있다고 비평했습니다. 금요일 두 번째, 국민일보, 정신영 기자. 코로나19 시작은 실험실 유출. FBI, 3년 전 결론. 미국 연방수사국 FBI 2-3년 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6일 현지 시간 당시 FBI의 조사를 담당했던 미생물학 전문가 제이슨 베넌 박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금요일 세 번째, 더 팩트, 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는 이르면 27일 국회 표결로 결정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동시에 헌정사 최초 탄핵 권한대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토요일 첫 번째, YTN, 이경국 기자. 공소장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 해명 논란. 국헌 문란 폭동.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설명과 검찰의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까지 만들려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두 번째, KBS, 임재성 기자. 가수 임영웅이 대통령 탄핵 관련 SNS 메시지 논란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영웅은 어제 2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노래로 즐거움과 위로, 기쁨을 드리는 노래하는 사람이라며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요일 세 번째, MBC 뉴스, 김정우 기자. 탄핵 전국 속 출국 자제령 어긴 민주당 김문수. 뼛속 깊이 반성. 어제 국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미국 방문을 이유로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정국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하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김 의원은 유학 중인 자녀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지시했습니다. 일요일 한국일보.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공항으로 접근하던 중 셋대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연기와 유독가스가 기체 내부로 유입되자 급하게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공항 관계자는 좀 더 일찍 랜딩 기어 고장을 알았다면 기체에 남아있는 연료를 쓰게 하고
활주로 바닥의 마찰 계수를 높이고 화염을 냉각할 수 있는 물질을 도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시가 급했다. 고 말했다. 2차 착륙 시도 당시 활주로 진입 및 랜딩 각도는 양호했고 기장은 수동 조종으로 전환했다. 공항 관계자는 활주로에 내린 뒤 감속을 날개 엔진 역추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조향도 불가능해 활주로 끝자락 외벽과 충돌했다. 고했다. 착륙 직전 조류 충돌을 시사하는 사고기 탑승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인됐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9시 정각한 탑승자는 지인에게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하지 못하고 있다. 고 전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좋은 미래 만들기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영상과 퀄리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